자, 오는 금요일 세계 차 없는 날을 앞둔 이번 한 주 친환경 교통 주간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야 하지만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대중교통 요금, 또 노선에 대한 개선까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산 버스 운송사업조합 성현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이 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60%, 부산이 40%, 타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부산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처럼 이 4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부산 인구가 지금 330만 인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증가 추세도 자가용이요? 네, 자가용. 예. 자가용 증가 추세도 아마 최고에서 최고로 빨리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시민들이 좀 인식 전환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타야 될 이유도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예. 친환경을 위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반대로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철도 이용률은 올라가는데 이 버스 이용률은 그렇게 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버스, 마을버스, 통근버스를 다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평균을 냈을 때 버스 쪽의 운송 부담률은 23.7%가 됩니다. 예. 반면 지하철은 이제 경전철하고 지하철을 포함해서 18.5%, 즉 말해서 지금 버스가 지하철보다 한 5% 정도 수송 분담률을 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자체는 오히려 버스가 높다. 예. 그런데 이제 버스 이용률이 감소되는 것은 아까 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이용, 자가용 이용의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또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취약 지역에 지금 좀 밀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네. 배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아무래도 지금 교통 취약 지역에 지금 저희가 배차를 함으로 해서 좀 둘러가는 길이 더 많아지고 둘러가는 길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배차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뭐 직접 비교하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버스 차로제, 그러니까 BRT 구간이 만들어지고 확대가 되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 이제 BRT 만들 때부터 있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 시 외곽 강서나 기장 쪽, 이쪽이 노선이 부족하다. 그러면 노선 개편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하철과 BRT가 중복되는 노선은 이건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교통 복지가 지금 활성화돼서 예.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좀 더 지금 나은 시간대, 자기가 지금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한 교통수단을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저는 저 현상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쪽에서 지금 이렇게 배차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준공개가 되기 전에는 항상 버스가 지금 A 지점과 B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직선거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직선거리를 이동함으로 해서 그만큼 시내버스가 좀 빨리 시민들을 수송을 했는데 교통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들이 교통 취약 지역을 커버를 하다 보니 교통 취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만큼의 지금 교통 복지를 좀 받게 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배차 시간이 늘어나고 배차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동 거리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배차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로 해서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좀 더 늘어나고 증대됐다라고 그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간선과 그다음에 지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지금 명시를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신교통 수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DRT라고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그런 버스를 더 확대 개선을 해서 그쪽에 모자란 부분, 또 그런 쪽에 있는 지역들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선과 지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서울시를 예시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노선이 좀 지하철과 중복되는 부분에서 분담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건 버스란 대수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죠. 우선적으로 지하철이 가는 쪽은 이제 시내버스가 지하철까지 운송을 해주는 쪽으로 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지하철이 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부산 그렇죠. 특히 부산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가 많기 때문에 예. 지하철이 운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송 분담률이 시내버스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는데 그게 일간 2,511대의 지금 시내버스가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이제 수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자, 이달부터 이제 기장에서 타바라버스 말씀하신 예. 이게 이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콜택시처럼 부르면 온다고 해요.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지금 성과들이 어떤지 그리고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5대가 1년간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단 기장군의 그 기장역, 오시리아역을 포함해서 15개 역을 지금 이렇게 경유를 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오는 버스가 지금 되는 이제 수요 응답형 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타바라의 앱을 우선적으로 지금 자기 핸드폰에 지금 까시고 그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출을 하시면 이제 자기가 출발지와 이제 도착지를 이제 그 입력을 하셔가지고 호출을 하시면 차량 2대가 배차가 됩니다. 그럼 2대 중에 1대를 제일 가까운 곳에 선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5대가 부족하진 않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시범 운행이니까 5대로 일단 운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이제 뭐 지나치게 기다리거나 그렇진 않나 보네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중교통 요금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게 다음 달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면 부산이 전국에서 대중교통 요금으로 보면 가장 비싼 도시가 된다고 해요. 이제 30% 가까이 올라선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선적으로 10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 특히 시내버스 같은 건 인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지금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그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 환승이랑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노선 확충을 해서 일단은 교통에 지금 사각지역이 없도록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에 굉장한 노력을 더해가지고 왔는데 그 고정적으로 좀 오르는 비용은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다음에 연료비,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있었던 코로나의 사태로 있어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운송 적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커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또 부산 시민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단순하게 요금 인상을 해가지고 업계에 지금 재정 적자를 좀 메운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지금 부산 시민들께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 응답형 버스라든지 아니면 그 도심 스테이션, 그다음 환승센터, 그다음에 지금 그 마스라든지 이런 식의 지금 그 개념의 모빌리티 지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업계에서 지금 또 하나 시행한 게 이게 친환경 이제 위기라니까 저희 업계에서 지금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버스에서 환경 센서를 답니다. 그 환경 센서를 통해서 그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를 거리에 있는 미세먼지를 실시간 측정해서 차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 LED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오염도를 지금 그 제시해서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쪽의 사업도 추진을 하고 일종의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시민들이 또 인식을 하시고 그만큼 기후가 더 오염되고 있으니 좀 약간 대중교통 이용하시라는 요금 얘기입니다. 인상 자체에 대한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당장은 체감이 안 되더라도 전반적인 시의 교통복지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읽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부산이 대저대교나 언궁대교 또 지금 동서를 가로지른 대심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높이거나 또 자가용 이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을 유도한다라는 지적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버스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과 자동차는 공존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친환경적인 교통 정책으로 어떻게든 간에 좀 그 완화시켜서 나가는 방법을 좀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예. 공존하면서 서로의 이용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그렇죠. 예.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간이 금방 지나네요.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 성현도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